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실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했는데도 결국 강제 출국당한 이주민의 이야기예요. 피국에서 온 이주민 Y씨는 취업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으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었는데 한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했던 터라 본국인 피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2천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Y씨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이런 거금을 투자한 거예요. Y씨는 보호소에서 곧 풀려날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략 상황을 들어보고 안 되는 사안임을 직감했어요. 그러나 Y씨는 큰 돈을 지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Y씨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먼저 한국의 강제퇴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한국에 입국한 이주민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에서 범죄하여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강제퇴거 명령에 수반하여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시키는 보호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보호소에서 나가려면 보호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중대한 질병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든지 본인이 아니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든지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물다고 봐야 해요. 정말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이주민들은 한국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곧 풀려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사실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보호 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호 해제 사유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Y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자신의 본국인 피국으로 출국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에 큰 돈을 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날아간 것이 아니고 강제퇴거 전에 불법 체류한 기간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범칙금도 2천만 원 가까이 납부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변호사 비용이 아무런 효과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만약 Y씨가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았다면 이런 무의미한 지출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경제활동도 한다고 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의 사법 시스템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언어의 한계, 문화의 장벽 등으로 한국의 출입국 관리 행정이나 사법 시스템에 취약하고 아무리 합법적인 체류자라 하더라도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기만 하면 혹시라도 비자 연장이 거절되지 않을까 하여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서류 미비 또는 출입국 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비자 연장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한두 차례 반려되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비자 대행 업체를 찾아가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심지어 상담료만 수십만 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과 접수 대행에 불과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임에도 맡기는 이주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한국을 떠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덜컥 큰 돈을 지불하고 서류 대행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한국의 노동자로 온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온갖 차별적인 수모를 견디고 늘 산업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고단한 노동일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본인은 늘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이 간단한 출입국 행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궁박한 사정에 처했을 때 이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공증인법에서는 차용증, 어음, 유언 등의 법률 문서에 공증을 할 경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에서 더 비싸게 받거나 할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든지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이들이 각종 출입국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길 때 이에 대한 비용을 법으로 미리 정해놓아 궁박한 처지에 있는 이주민들의 과도한 금전 지출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많은 이주민들이 비자 발급과 출입국 사무 대행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주민 5%를 넘어서 10%의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주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고 다문화 가정, 즉 이주 배경 가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몰라서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국 사회 부작용 없이 통합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